안녕하세요. 복TV 박서장입니다. 오늘은 가설건축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공장 매매 진행을 하면서 겪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있었던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영상 봐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매매 진행을 하면서 공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마당에 가설천막을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매수인에게 그거를 인수를 하기 위해서 매도자분한테 잔금일까지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발급을 받아서 전달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처리가 굉장히 간단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행정 절차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안내를 해드릴 건데, 공장을 운영하시고 계신 사장님들도 그렇고 매수 사장님들도 그렇고 대부분 내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내용 들어두시면 우리 사장님들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신고를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가설천막을 설치를 하고 이랬을 때 기존에 신고필증 첨부를 하는 거에서 덧붙여서 지금은 해지 신청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공무원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상권이 남아있으니까 이거를 해지 신청을 꼭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상권, 우리가 아는 지상권이랑 지금 말씀하시는 지상권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보통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건물,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으면서 기간이라던가 지료 약정을 해서 등기부에 기록을 하는 거를 지상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법정지상권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하고 같았는데 만약에 건물만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할 경우에 생기는 권리가 법정지상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째서 지상권이 생긴다고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공무원들이 가설천막에 대해서 행정상 처리하는 절차에 있어서 기존 소유자분 이름 명의로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행정상 처리하는 게 조금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가설천막이 신고가 된 상태에서 후에 우리가 가설천막을 설치를 하는데 그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가설천막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고 뒤에 조금 튼튼하게 하고 싶어서 렉산이라던가 판넬이라던가 이런 걸 이용해서 가설 건물을 만들어 놓으시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이제 다 일일이 제재를 할 수가 없고 현장에 나와볼 수 없기 때문에 매수 과정에서 매수자분들이 신고를 할 때 사진을 찍어서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불법 건축물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실제 있었던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상적으로 신고를 완료를 했고 가설천막을 건축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정상적인 매도를 하시는 경우에는 기존의 신고필증 첨부하는 거는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해지신청서가 하나 들어가게 되고, 보통은 거래가 다 완료되고 등기가 완료된 다음에 매수자분이 그거를 신청을 하러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임장을 하나를 작성을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는 매수자분이 이렇게 서류들을 취합을 해서 신청을 하러 가시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작년에도 그렇고 눈이 많이 오는 바람에 가설천막들이 많이 붕괴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대부분 아마 공장 하시는 분들이 가설천막이 눈 때문에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매도자분이 직접 멸실신고, 해지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경우가 문제의 경우인데요. 정상적으로 신고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가설천막을 설치를 하실 때 재료를 다른 거 좀 튼튼한 걸로 하고 싶어서 렉산이나 아니면 판넬이나 그런 것들로 해서 해놓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요. 매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신고를 다 했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라고 하시는데,
일단 매수자분이 거래를 하시고 서류를 챙겨서 들어갈 때 사진을 챙겨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보고 이것이 재료는 이런 재료를 사용하시게 되면 가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이다 라고 설명을 듣게 되는 경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그동안에 사용했었던 기간 동안에 과태료를 내고 이거를 양성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하셔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 이쪽 저쪽 전부 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공장 매매 계약을 하실 때는 해결 방안이 그 특약사항에 가설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조금 꼼꼼하게 특약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장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앞으로 이제 행정 절차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튼튼한 걸로 한다고 그런 재료를 사용하시게 되면 나중에 매도하실 때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 신고는 꼭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재료 소재 가설 천막 사용하시는 것도 꼼꼼하게 체크를 앞으로는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매수자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 줄 알고 설치를 한 경우가 많고, 매도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공장을 보러 가실 때 이런 부분을 조금 꼼꼼하게 챙겨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공장은 항상 답이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꼭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내용을 총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가설 건축물 신고를 안 지운다고 해서 지상권이 남는 건 아니고, 공무원 설명 방식상 행정상 권리가 남아있는 걸로 설명하는 것 같다. 두 번째, 매매 시 가설 건축물 신고 필증하고 소재 재료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을 시에는 신고 필증, 해지 신청서, 위임장, 사진, 매수자의 새로운 신청서 작성하셔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건축과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재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매도자, 매수자 중에 누가 철거를 할지 협의를 하셔서 계약서 특약에 꼭 작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장 매매는 크고 작은 행정 절차들이 있어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꼭 확인을 하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현장에서 실제 사례로 계속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